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19분입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돼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 일정 좀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좀 쉴게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조기 마감하기도 하고 내일 한국 증시가 휴장이기도 해서 내일은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쉬고요. 26일 목요일 날에 영상이 됐든 글이 됐든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쉴게요. 녹화 일정 말씀드렸고요. 어제 저녁 오늘 한국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는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은 일단은 좀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면은 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좀 어떤 강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다. 강한 가격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봐서였어야 됐는데 어젯밤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런 위기는 약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만약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빠진다. 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하락을 기대하지는 못하는 거죠. 시장이 좀 안정이 되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면은 큰 하락, 심상치 않은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젯밤에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이 되긴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이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을 했었더라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 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빨간색 선이 기울기가 급했을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으면은 이 선이 훨씬 가파르게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가파르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은 뭐죠? 강력한 매도세의 등장을 의미하겠죠. 근데 어젯밤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하락의 기울기가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약해질 겁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매도의 에너지가 약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은 미국 증시가 조금 안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은 아직은 안 되겠죠. 그죠? 다소 경계할 점들이 있다. 어쨌든 아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FOMC 날 등장한 매도세가 있는데 이 매도세의 힘을 확인한 거예요. 이 매도세가 얼마나 강한 걸까? 라고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어젯밤까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거니까 그렇게 강한 매도세는 아니구나. 그럭저럭 괜찮은 매도세, 그럭저럭 견딜만한 매도세가 나온 거구나 라고 일단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싼 고점 만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기술적인 부분을 봐도 그렇고요. 이거는요. 그 주식시장 외적인 부분을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어젯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고 미국 경제지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예상 밖의 급락을 했다라고 해요. 예상 밖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됐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시네요. 미국 30년물 국채 선물. 국채가 계속 떨어졌죠.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고금리.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도 좀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 약세 지속되고 있죠. 달러와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금리 강달러의 조합은 주식시장에 안 좋죠. 특히 누구한테 안 좋죠? 중소형주나 러셀 지수에 좋지 않을 겁니다. 러셀 지수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잔잔한 경계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젯밤에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여기서 이제 더 빠져봐야 그렇게 강한 매도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정도의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랠리 지속 중이고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고 미국 증시에서 약하다, 문제가 있다,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반도체 섹터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지수를 좀 엔비디아를 좀 먼저 볼까 하는데요. 어제 밤은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차트 내용을 좀 보고 계신데,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140달러가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140이요. 140은 어떤 자리냐면은 이 24년 6월 20일 시가입니다. 6월 20일 장대 음봉의 시가가 대략적으로 140달러입니다. 140짜리는 이제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로서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넥라인. 사람이 이렇게 있죠.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통과 머리를 연결하는 게 목이지 않습니까? 목. 지금 이 자리입니다. 넥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140이란 자리가요. 엔비디아에서 140이란 자리는 목에 해당하는 자리다. 근데 이 보시면은 어젯밤에 일단 엔비디아가 급반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140이라는 저항이 지금 탁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여전히 이런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고점과 고점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 매도세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긴 했는데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위에 140이 있나? 네.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바로 위에 140이라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엔비디아는 잘 보셔야 될 게 140 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 140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비록 위에서부터 요렇게 떨어지는 이 하락의 기울기는 조금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40을 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요렇게 빠지고 요렇게 반등하고 요렇게 또 빠지는 어떤 하락 N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가 최근에 좀 불안하다라고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엔비디아의 큰 흐름을 보시면 그죠? 지난번 여기 이렇게 한몽태기로 오르고 조정하는 구간이 있었고 다시 한몽태기로 이렇게 크게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지난번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파동 큰 거 하나가 진행됐던 한 1년짜리 상승 파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이 상승한 파동에 어떤 그 근본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추세선이라는 거죠. 이 추세선. 맨 아래에 있는 이 추세선.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자리를 한참 붕괴시키고 이 밑에서 며칠 동안 놀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간 좀 이제 기초 체력에도 많이 상한 겁니다. 기초 체력이 좀 안 좋아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밤에 140이라는 넥라인, 목에 해당하는 그 자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상승한 건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나 140을 넘지 못한다면은 엔비디아의 부진은 계속될 것이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좀 잠깐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결과적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에너지가 모여 있는 거예요. 힘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140을 넘어가면서 안착을 해주면은 이 힘이 위쪽으로 터져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이 힘이 잘못 터져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어젯밤에 상승한 건 분명히 긍정적이나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지수 좀 살펴볼게요. 반도체 지수로 보나 아니면 반도체 지수 ETF로 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뭘로 볼까요? 반도체 지수로 그냥 볼까요? 네, 현물 지수로 그냥 일단 볼게요. 좀 더 대표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반도체 지수를 지금 보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도 그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예요. 어떤 중요한 추세선들이 있는데 지금 자꾸 보시면 찔끔찔끔 그 추세선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추세선들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그만큼 매도세가 이제 좀 강하다라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위쪽으로도 이 선들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도 그만큼 만만치 않으나 아래쪽으로도 한 번씩 찔끔찔끔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젯밤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건 맞으나 크게 봤을 때 삼각 수렴형이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어떤 힘이 굉장히 많이 수렴이 되어 있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라고요. 여기서 힘이 위로 나오냐 아래로 나오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로 터져 나오면 다행인데 아래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긍정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주요 지수, 양대 지수,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들은 흐름이 괜찮아요. 아직까지 체력이 괜찮은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두 가지 친구들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반도체 섹터는 미국에서 좀 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주의가 필요하다. 추세적으로 좀 크게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 이야기를 좀 조금만 좀 더 하자면은 반도체 지수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음봉들이거든요. 이런 음봉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ASML 실적이 발표된 이날이 10월 15일입니다. 이날부터 해서 이 자꾸 이 음봉들이 나오는 이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는 무거운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저항들을 잘 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저항들이 조금씩 높이를 낮춰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해서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섹터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매매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우리가 이제 ETF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ETF SOXX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지수보다도 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 지금 현재 221 얼마 써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시간 외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다들 이렇게 추세선들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추세선들이 있는데 이런 라인들을 자꾸 아래로 찔끔찔끔 깬다는 거예요. 안 깨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찔끔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한 점입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튀어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좀 부담스러운 점이고요. 지금 이번에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 반도체 지수 좀 SOXX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은 ASML 쇼크로 나온 장대 음봉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장대 음봉의 종가가 어디죠? 대략적으로 여기죠. 227 정도 되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던 자리가 또 227 이 정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리지만 분명히 고점들이 낮아지는 어떤 저항들이 자꾸 누적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반도체가 좀 앞으로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반도체가 약하다고 반드시 나스닥이 죽으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친구들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테슬라라든가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빅테크 친구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양대 지수들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이런 지수들의 흐름은 양호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하방 베팅이나 이런 걸 하시고 싶다면 약한 친구를 골라 패야겠죠. 약한 친구를요. 약한 친구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약한 거는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지수 이런 친구들은 지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나마 좀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런 거고 아직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어떤 쌍고점 이런 것도 확인이 되지 않고 비교적 좀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미국 증시 자체는 아직까지 좀 좋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미국 증시의 특정 섹터가 지금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드린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요즘에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구리 가격이긴 한데 구리 가격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위쪽에서 고점이 내려오는 속도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얘네가 내려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긴 하거든요. 위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올라오는 속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속도도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일단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일단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구리 가격이 좀 최근에 고점을 급격하게 낮추는 모습을 봐서 좀 불안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리 가격은 일단 아래 있는 추세선에 아래 추세선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어떤 힘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평선들이 막 모여 있죠. 여기가 어떤 힘이 굉장히 많이 수렴된 자리이기 때문에 위로 많이 튀어오를 수도 있고 아래로 많이 튀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이제 아리까리한 그런 자리이긴 한데 좀 일단 구리 가격 이런 게 좀 부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좀 하고 있습니다. 금값 이런 건 당분간 좀 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중국과 관련된 이런 이런 자산들은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비교적 강하죠, 그죠? 원자재들 중에서 원자재들을 쭉 보면요. 하여튼 구리가 조금 좀 유달리 좀 약한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국제유가도 좀 만만치 않게 약한 것 같긴 해요. 위에서 고점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어딘가 또 안 빠지겠다고 또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국제유가는 67달러, 대략적으로 67달러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65달러에도 65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 이런 건 그래도 좀 힘이 있다. 근데 구리 가격은 위에서 고점이 내려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구리 가격이 조금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 좀만 보고 마칠 건데요. 사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적 불확실성, 그죠?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12월 9일 날 단기 바닥은 일단 만든 것 같아요. 저의 추측입니다. 단기 바닥이다. 뭐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근데 거의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추가로 급락하거나 뭐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수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낮추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엔 횡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상승, 하락 아니면 옆으로 가는 것도 방향성이긴 방향성입니다. 우린 이걸 물론 방향성 없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그런 패턴이긴 하죠. 할 일 없이 시간만 죽이는 거. 근데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일단은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일단 당장은 없는 것 같고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추가적인 그 어떤 기초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는. 당장은 근데 이 비상계엄 뭐 그런 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어느 정도 단기바닥, 투매 이런 게 나오면서 단기바닥을 만들어놨다는 생각이라 더 빠지는 건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긍정적인 연말 랠리 그런 영향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지기도 하고 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일단 그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안 빠진다라는 거지 이게 올라갈 의지도 또한 지금 잘 없어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번에 이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을 줄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반등을 여기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쯤에서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올라갔으면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 거기서 파월 의장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얻어맞은 거예요.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빠진 겁니다. 올라야 될 때 못 오르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좀 죽어서 아래쪽으로 빠지지는 않을 건데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당장 기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다? 당분간은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별 종목들이 일부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시장의 추가적인 급락은 당장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좀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부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게 요즘에 뭐 이런 것, 조선주 뭐 이런 것들. 조선주 이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중요한 전고점 저항을 돌파한 척하고 랠리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전합니다. 이런 종목도 힘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좀 잘 갈 수 있다라고 봐요. 한국 증시에서 그 눈여겨볼 종목 중 하나는 삼성전자. 지수와 함께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반도체가 약하다고 했죠. 근데 미국 반도체가 약하니까 삼성전자가 약할 거야.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짱짱했던 시절에도 지 혼자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좀 흔들린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일종의 낙폭과대 이런 개념으로 좀 움직이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흔들린다 해도 엔비디아가 좀 흔들린다 해도 삼성전자는 솔직히 별 타격이 당분간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추세선들, 저항들을 돌파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당장 어떤 시세를 기대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힘을 모으고 있네요. 그죠? 힘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죠. 아래쪽으로 뭐 자사주 매입이란 이슈가 있으니 아래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뭐 그것도 뭐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삼성전자는 강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서운한 것은 또 그리고 반도체 지수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기도 한데 얘가 반도체 지수 약하면은 얘는 하이닉스는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최근에 강한 거는 먼저 얻어맞은 삼성전자가 좀 강한 거지 얘는 하이닉스는 얻어맞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 미국이 연말 랠리를 하고 있고 한국은 연말 랠리는 아니고 뭐 그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환율 뭐 계속해서 그냥 찔찔찔찔 올라가고 있죠. 뉴 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가 1444원을 3거래일간 지지했어요. 더 올라가겠다는 의미죠.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달러
이것도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탄력적으로 오르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오늘 뭐 다른 나라들 증시 가볍게 수박 겉핥기만 좀 하자면은 중국 증시인데 반등할 생각이 좀 있나 봐요. 이렇게 대략적으로고요. 대충 선을 그어도 어딘가를 넘어서는 게 보이시죠? 예, 또 올라가겠다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지 구리 가격도 어딘가 좀 전에 제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구리도 어딘가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구리 가격 좀 위쪽에서 내려오는 추세가 안 좋아가지고 뭐 구리 가격은 좀 부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중국 증시는 일단은 이 조정은 일단 끝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싶죠. 하지만 지난번 어떤 급격했던 어떤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당분간 이게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금리 보고 계신데 중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사실 그죠? 중국 증시에 좀 부담이긴 할 겁니다.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위안화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중국 관련된 자산들이 조금은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고점 부근이긴 하네요. 근데 조금 좀 더 중국 그 위안화 좀 더 올라갈 틈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선이 좀 잘 안 꺼져서 그런데 위안화 그죠? 위안화 전고점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자리죠. 한 7.36 대략적으로 대충 본 겁니다. 지금 7.3이니까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고 그죠?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신호도 없고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 증시 같은 거 보시면 좀 약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어서 뭐 특별히 들을 이야기는 없고 다만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저항이 좀 의식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박스권이라 특별히 뭐 들을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뭐 당장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건 없죠. 그리고 뭐 일본 엔화는 뭐 계속해서 일단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당장 이번에 금리를 동결해서 그런지 일단 당분간 좀 더 엔화 약세가 지속될 뭐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 뭐 보시다시피 조정이 좀 나오고 있으나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으나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다. 전고점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좀 괜찮다. 근데 미국 반도체는 조금 좀 불안해 보인다. 엔비디아라든가 고평가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주식들은 좀 경계하자. 특정 섹터는 좀 경계하자. 연말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